스테이블 코인 출시 이후에 4,000원 가까이 가더니 어제부터 갑자기 하락세가 이어져서 3,200원대까지 빠졌었는데요. 다시 2,000원대까지 가면 어떡하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나 계실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매일 살얼음판 걷는 것처럼 불안에 떨어야 하나 하실 텐데 솔직히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차트는 올라가면 내려오게 되어 있고 내려오면 다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하락 없이 올라가기만 하는 상황을 더 불안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좋은 소식, 안 좋은 소식 다 있는데요. 오늘 진짜 꼭 알고 계셔야 하는 분석들도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고 돈 벌어 가시길 바랍니다. 게리 겐슬러 이 사람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진 사임 발표 이후에도 사임하는 그 순간까지 긴장 놓으면 안 된다. 1월 15일 항소 브리핑에서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사고를 쳤습니다. 최근 SEC 집행부 중에서 5명을 고위직으로 승진시켰는데요. 각각 디테일한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웠지만 전 SEC 집행국장은 여기에 대해서 SEC 고위직은 수십 년에 걸쳐서 채워지는 자리지 몇 주 만에 임명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한 걸 보면 일반적인 인사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건 5명 중에 4명이 과거 암호화폐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인물이라는 거죠. 앞으로 있을 이 친암호화폐 정책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방해하려는 걸로밖에 생각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 SEC가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권한을 뭐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됐든 자문위원회가 됐든 뭐 이전이나 나누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월 15일 항소 브리핑 날을 예의주시 하셔야 되는데요. 물론 20일 날에 이 트럼프 취임과 함께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훨씬 강력하긴 하지만 15일에 일시적인 급락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감안하셔야겠죠. 그리고 파월 이 양반도 쉽지가 않은데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일단 금리를 0.25% 인하는 했습니다. 당연히 이건 뭐 호재라면 호재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금리 인하 때문에 투자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난다? 그 정도는 아닌 거죠. 그것보다 더 문제가 된 발언이 있었는데요. 비트코인을 소유할 수 없으며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진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절대 악재가 아닙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이 발언 때문에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별일 아닌 걸 가지고서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분위기 몰아가는 것들 이걸 가장 피하셔야 되는 겁니다. 파월은 애초부터 암호화폐에 대해서 보수적이었고 오히려 지금 점점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전 발언들만 살펴봐도 21년도에는 투기적인 자산이라고 했다가 23년도에는 지속적인 힘이 보인다라고 하고 얼마 전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은 금의 경쟁자라고 하면서 점점 지금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뀌고 있죠. 여기서 비트코인을 소유할 수 없다라고 하는 발언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 이유는 트럼프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 전략자산 비축화와 상충이 된다라는 건데요. 확실하게 이 둘은 관계가 없습니다. 연준에서 비트코인을 소유할 수 없다는 거지 파월이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해서 국가 전략자산 비축이 불가능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파월도 얘기했다시피 관련법은 의회가 고려할 문제이지 연준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트럼프 측에서는 연준 의장 교체 생각이 없다라고 밝혔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파월은 2018년도에 트럼프가 직접 임명한 공화당원입니다. 물론 임명하고 나서 첫 임기 동안에 트럼프와 수차례 부딪히긴 했었는데 이후에 바이든 대통령이 재임명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됐죠. 지금 뭐 일론 머스크를 비롯해서 일부에서는 이 컨트롤되지 않는 연준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 본인의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력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뭐 당분간은 임기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크립토닷컴에서 SEC를 상대로 한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그 전에 SEC가 크립토닷컴을 대상으로 소송 대상에게 사전 해명을 요구하는 통지서인 웨스 노티스를 보냈었는데요. 여기에 크립토닷컴이 SEC를 대상으로 규제 권한 남용을 이유로 소송을 한 거죠. 그런데 이번에 크립토닷컴의 공동 설립자 크리스 마샬렉이 트럼프 당선인과 만남 이후에 자발적으로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어차피 뭐 다음 달이면은 게리 겐슬러 사임하고 나서 폴 애킨스가 인준을 받는다면 규제 완화를 비롯해서 소송들이 취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소송을 비롯한 규제와 관련돼서 트럼프의 방향성이 공유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긍정적인 방향일 것으로 짐작이 되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역시 그래도 게리 겐슬러는 방심하면 안 되기 때문에 1월 15일 항소 브리핑 예의주시 하셔야 되고요. 20일 이후가 되어서야 이 소송에 대한 심리적인 저항선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일단 새로운 고점을 형성한 것으로 보이고 이대로면 올해 안에는 여기서 횡보하지 않을까 합니다. 뭐 특별한 호재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리플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 출시가 되면 4,000원 돌파하고 4,900원까지 가는 과정에서 조정이 2번 정도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까지는 돌파를 못했습니다.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돌파하지 않을까 하고 있긴 한데 지금까지는 이번 주 내에 돌파 확률 70%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안에 4,900원은 아직까지는 어려워 보이고요. 반대로 만약에 여기서 돌파한 추세선을 역으로 돌파하는 상황이 나온다면 하락에도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부분 리플 보유자분들이 1,000원, 2,000원대에 들어가서 뭐 하루라도 빨리 5,000원, 만원 되기를 기다리고 계실 텐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입니다. 25년 1년 안에 만원이 아니라 3만원까지도 갑니다. 충분히 가고도 남습니다. 다만 가상화폐라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가상이기 때문에 회사나 재무제표 같은 게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사람이 차트를 좌지우지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이 말 한마디로 차트를 움직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그 사람이 바로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미국의 수장이라는 거고 이 트럼프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3만 원이 아니라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누구냐에 따라서 그 반대도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코인 하시는 이유가 빨리 많이 벌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코인 10년, 20년 이렇게 하시는 거 절대 추천 안 드립니다. 벌 수 있을 때 많이 벌고 졸업하셔야 되는 건데 역대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 확실하게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지금 여러분들 생각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리플이 지금보다 10배가 돼서 3만 원이 됐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여러분들의 시드가 100만 원이라고 하면 1000만 원, 1000만 원이라고 하면 1억이 되는 건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거 다 판다라고 해서 뭐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2의 리플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6만 원, 9만 원 계속 기다리겠냐 이거죠. 들어가 있는 돈이 그나마 1억 정도는 되어야 이게 10억인 건데 요즘같이 물가 올라가는 거 보면은 10억 가지고도 뭐 하기가 애매해집니다. 지금처럼 상승에 대한 확신과 이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상황에서 이렇게 싸게 취득할 수 있는 이 시기가 앞으로 다시 오지 않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지금 여러분들 단돈 100만 원이라도 투자를 하셔서 CD를 늘려야 할 시기이고 이게 충분히 가능한 시장 상황입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게 이렇게 시장에 대한 소식들 분석들 전해드리는 거 말고는 제한적인데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아 그렇구나 그건 몰랐네 하고 넘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영상 본다고 해서 바로 돈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대다수가 전업 트레이더도 아니시고 이제 와서 공부를 하시기에도 어렵다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한 명의 투자자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저나 많은 전문가들이나 분석가들이 예전처럼 공부를 하고 배우는 것도 맞겠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빅데이터와 AI 인공지능 최첨단 기술들이 정말 상상 이상으로 발전을 해서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이 차트에 선 그어가면서 분석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합니다. 오죽하면은 이 세력들조차도 기술적 지표를 가지고서 시장을 움직인다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쉽게 따라하실 수 있고 높은 확률로 CD를 늘릴 수 있는 저만의 기술적 지표 하나를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차트는 리플의 1시간봉 차트입니다. 여기에 지표 하나를 추가하게 되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초록색과 빨간색 말풍선 같이 생긴 게 보이시죠? 이걸 조금 더 크게 보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초록색에는 바이 사라는 신호겠죠? 빨간색에는 셀 팔라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다면 35%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하나 더 보시면은 바이에서 사서 셀에서 팔았다면 5% 수익, 바이에서 사서 셀에서 팔았다면 27% 수익입니다. 바이에서 사서 셀에서 팔았다면 29% 수익이고요. 마지막으로 바이에서 사서 셀에서 팔았다면 14% 수익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5번의 거래만 따라오셨다라고 하면 100만 원이면 260만 원, 1000만 원이면 2600만 원까지 CD를 늘릴 수 있었다라고 하면 어떠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지금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 상황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리플뿐만 아니라 모든 차트에서 적용이 가능한 이 기술적 지표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게 제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바로 빅데이터와 AI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서
차트를 분석한 결과라는 거죠. 여러분들 시장은 언제 갑자기 변할지 모릅니다. 기다리기만 하실 게 아니라 발맞춰 따라가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셔서 가장 빠른 소식과 분석 만나보시고 010-2296-1359번 지표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기술적 지표와 함께 확률을 더 올릴 수 있는 세팅까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 여러분들 손으로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010-2296-1359번 지표라고 문자 남겨보시고 여러분들 통장의 수익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